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취업 관련된 기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기사는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실질적인 내용이 좀 나왔다. 제가 이전에 5명 중에 2명만 취업해서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떤 스펙을 지녔을까? 물론 이걸로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7곳에 이력서를 넣어서 2곳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대기업 신입들 취업 준비 얼마나 했는지 라는 기사고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취업 어시스트 플랫폼이죠. 캐치. 여기에서 했던 내용인데 일단 기사가 워낙에 좀 짧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캡처한 기사만 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 캐치가 최근 3년 안에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59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취업 기간은 8.8개월이었다. 1년이 안 되네요. 8.8개월이면 사실 뭐 굉장히 좀 빨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원했냐? 평균 17.3개 기업에 지원했다. 그래서 6.8개 기업에 서류 합격했고 1.8곳에 최종 합격했다. 와, 17.3 나누기 2하면 얼마죠? 28에 16이죠. 그러면 27에 14죠. 26에 12죠. 야, 굉장히 높은데요, 퍼센티지가. 특히 서류 합격이. 아무튼 이들의 60%는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답했다. 자격증은 절반 이상이 갖고 계셨고, 자격증은 평균 2개를 보유하셨고, 그 다음에 컴활 자격증을 가졌다는 합격자가 제일 많았다. 뭐 저거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러분이 취득하시는 거니까요. 인턴 경험이 있는 합격자가 44%, 수상 경험이 있는 합격자가 30%였다. 평균 인턴 경험 횟수는 1.3회, 평균 수상 횟수는 1.7회였다. 대외 활동, 해외 경험이 있다던 합격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 아마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학번으로서 좀 끼어 들어가 있어서 2021, 22때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기 힘드셨으니까 해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셨을 거예요. 어학입니다. 어학은 합격자의 42%가 오픽, 41%가 토익 성적을 제출했다. 오픽은 IH가 제일 많았고 오픽은 영어 회화 시험으로 IH는 AL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다. 토익 평균은 와 891이요? 너무 높은데. 토익 스피킹의 평균 등급은 레벨 7에서 8. 저 정도면 이제 또 IH죠. 토익 스피킹 성적을 보유했다는 합격자는 18%였다. 아무래도 토스보다는 오픽이 조금 더 캐주얼한 시험이니까 좋습니다. 뭐 제가 예상했던 내용들 또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부합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의외인데 라는 것도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취업 준비 기간이 평균 8.8개월이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준비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왜냐면은 뭐 상반기 때에 많은 기업이 뽑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 취업 준비 기간을 글쎄요, 어느 시점부터 스타트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잡으실 겁니다. 공공기관은 아마 더 잡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8개월 만에 합격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8.8개월 혹시나 뭐 1년 정도 되면 야, 나는 그러면 평균치보다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구나. 아, 나는 뭔가 좀 아닌 건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8.8개월은 굉장히 좀 빠른 거고요. 음,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8.8개월 만에 아니면 훨씬 더 짧게 가실 수도 있는데 1년을 뭐 주구장창 늘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이 나이도 먹고 또 시간도 쓰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없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돈 벌어서 취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나 1년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뭐 퇴사 관련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자료조사처 유튜브를 보면 뭐 취업 안 되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별거 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캐치 자료를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네요. 저는 요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잘 가신 거니까 저는 1년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학점은 3.7이죠. 저건 조금 내려갔네요. 제가 저거 한번 내봤는데 저는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학점은 일단 3점이 넘으시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이공계분들은 저 학점이 직무 역량이에요. 인문계분들은, 그러니까 문과분들은 뭐 학점이 바로 직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학점이 상관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 학점이 오픈되는 사기업 전형에서는 학점이 낮으면, 저 학점이 2점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공부를 안 했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뭐 기본을, 학생의 기본도 다 하지 않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는 보통 학점을 다 높게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되게 낮네, 이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학점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내가 이직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의 학교 보고요, 학점 봅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는 뭐 이미 끝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학점이 그래도 3.5점 이상이 되어야 좀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3점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서류 합격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공계분들은 학점에 신경 써주셔야 될 거고, 문과분들도 학점이 뭐 낮으니까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학점은 3.7점 이상, 요건 뭐 다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고요. 지원 횟수가 17.3회밖에 안 된다. 저건 굉장히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만 타겟해서 거기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원 횟수는 넓혀야 돼요. 특히나 우리 문과분들은 더더욱 넓히셔야 되고, 사실 이과분들도 뭐 거의 다 생산기술이고 품질이고,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뽑는 쪽이기 때문에 생산기술도 썼다가 품질을 썼다가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횟수가 17.3회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공계분들은 한 50개, 문과분들은 한 100개 이상은 쓰셔야죠. 그 정도는 써야죠. 그래야 어디서 어떻게 걸려들진 모르는 거니까. 어떤 곳은 여러분의 학교만 볼 수 있고, 어떤 곳은 여러분의 음, 뭐라고 할까요? 경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다 다르깁니다. 특히나 서류 전형은 더더욱 더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뿌려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류 합격 횟수는 6.8회죠. 그러니까 지금 저 서류 합격 횟수는 굉장히 좀 높은 비율입니다. 그쵸? 보통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넉넉 잡아서 20%로 치면 7, 24, 그러니까 한 4점 몇 회인데 6.8회니까 저거는 거의 한 3, 7, 3, 21, 1, 3은 3, 뭐에 5점이 넘으니까 이거는 한 30%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횟수입니다. 서류 합격 횟수는 20%, 20%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뿌리시는 게 좋고요. 최종 합격 횟수는 1.8회. 그러니까 뭐 한 번만 붙었다라기보다는 뭐 여기저기 붙는다, 2번 정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뭐 저거는 무난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종 합격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면 나중에 기업 선택하는데 더 신경 쓰입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건 하나 딱 붙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게. 아무튼 지원 횟수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잡으시는 게 좋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는 50개, 100개 이 정도 쓰겠다라는 생각. 지원 동기만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서류 합격 횟수는 20% 이상 넘어가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 좋습니다. 토익 890일이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딱 봤을 때 8.8개월에 3.7에 17.3에 6.8에 했다. 토익이 8, 9일이다. 이공계 분들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공계 분들이라고 뭐 토익 점수가 무조건 낮다는 건 아닌데, 토익 8, 9일에 토스가 레벨 7, 8, 오픽 IH 거의 인문계 분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한 거냐, 캐치가 어느 기업에 갔냐라는 부분. 제일 좋은 거는 뭐 형평성으로 딱 절반은 문과, 절반은 이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과 분들이 저렇게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기업, 또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저는 저 점수는 문과분들의 포션이 조금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토익은 보통 이제 이과분들은 800점대, 그 다음에 이제 문과분들은 요 정도 나올 거고, 토스와 오픽은 그냥 하나만 보세요. 어차피 말하기 시험이고 토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픽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저게 이제 캐주얼한 말하기라
여러분이 원하는 특성에 따라 토스를 선택하실 건가 를 선택하실 건가 보시면 될 거고, 자격증 두 개인데 이공계 분들은 당연히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될 거고,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없잖아요. 다만 뭐 재무회계 아니면 무역 요런 것들은 요런 직무들, 금융 뭐 요런 직무들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뭐 사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보통 내가 하려는 직무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득해 주시되, 뭐 아까 기사에 나왔던 커말이라든지 분명히 뭐 한국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 모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공공기관을 또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좀 커말과 약간 한국사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인턴이죠. 인턴은 41%가 보유했다. 평균 1.3회. 인턴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인턴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턴이 금턴이다라는 얘기는 진짜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왜냐면 진짜 자소서만 보고 뽑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라기보단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인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지원하셔서 전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 대외 활동은 18%. 대외 활동은 뭐 다양한 것들이 뭐 학교 바깥에서 한 건 다 대외 활동이죠. 그래서 인턴이 조금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대외 활동인데, 사실 대외 활동은 저학년 때 하는 겁니다. 1,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까지. 4학년 다 돼서 취업해야 되는데 무슨 서포터즈 하고 있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학년은 대외 활동, 고학년은 인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해외 경험 4%. 해외도 나갔다 오시면 좋긴 해요. 근데 단순한 교환학생 갔다 왔다, 배낭여행 갔다 왔다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 인턴도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단, 나이가 좀 있다,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여기에서 경험하시라고 하죠. 좋습니다. 해외 경험하시면 좋긴 한데 크리티컬한 건 아니다. 수상 경험, 뭐 수상하면 좋죠. 수상하면 좋지만 저 부분도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런 활동, 저 수상이 결국엔 대외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건 대외 활동과 아마 연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높네요. 특히나 8.8개월에 17.3회 지원에서 6.8회, 이렇게 좀 합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스펙이 괜찮으신 분들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느 위치에다가 좀 놓고 준비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건 굉장히 좀 잘된 케이스니까, 그럼 뭐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 그럼 이렇게 좀 더 따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되, 전 이것저것 다 떼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저는 취업 준비 기간 1년 잡을 것 같고, 학점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3.5점 넘으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지원 횟수는 아까 얘기했죠. 뭐 100개. 서류 합격 횟수는 그중에 30%나 30개 정도 통과하면 오케이. 최종 합격은 그래도 하나 붙는 것보다 기분이 한 두세 개 정도는 붙으면 좋겠다라는 거. 토익은 저는 뭐 800점 이상? 제 토익 점수는 815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850 이상 맞으면 땡큐인데, 요즘에 뭐 토익보다는 말하기 시험이니까 오픽은 저는 IH 나왔어서 학원 다녀서 저는 AL, 그러니까 오픽은 AL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데이터 분석 자격증 ADSP 요거 한번 따볼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턴이죠. 인턴을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 쪽에 있어서 최대한 하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영업을 해보고 싶어 하니까 B2B 해외 영업에 관련된 외국계 기업 영업 지원 업무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RA 인턴, 이런 부분들의 인턴을 한 두 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한 번, 겨울 방학 때 한 번. 대외 활동 제끼고 해외 영업 제끼고 수학 영업 제끼고. 저는 낮에는 인턴, 그 다음에 밤에는 오픽 공부, 이렇게 좀 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잘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요 정도 만들면 간다고 하니까 한번 준비해 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